이 제목이 좀 일단 우리 어르신들이 더위에도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건강하게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댁에서 방송만 들으시는 분들도 모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좀 어때요? 멋있어요? 네, 제가 지자 보니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신선한 자극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교도님들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약간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어떠실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당신의 뇌를 디자인하라 이렇게 뭐 조금 있어 보이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어, 이, 네, 잘 배우면은 뇌가 새롭게 디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시기를 내가 늙어서 치매가 걸리지 않아야지 이런 걱정을 하시잖아요. 저도 가끔 걱정을 해봐요. 어, 우리 정산 종사님 따님 태타오님께서 치매가 걸리셨어요, 말년에. 그랬는데 그 어른이 차차 저를 몰라보시게 되는 정도를 보니까 내가 늙어서 치매가 안 걸려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치매가 안 걸릴까 이 생각을 해봤고요. 아마 원불교에 다니시면 치매가 훨씬 다른 사람보다 덜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타오님은 젊어서 결핵을 앓았어요. 그런데 워낙 그 어른이 조금밖에 안 드시고 육식도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몸에 굉장히 무리가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의사들도 계시는데 제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치매가 안 걸리기로 하자면은 잘 배워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 배워야 될까 그 생각을 해볼 때 대종사님께서는 원기 14년 교법 제정한 사은사요의 사연사요를 이제 제정하시면서 지금 있는 잘 배우는 사람,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게 사요에서는 현재 지자본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때는 뭐였냐면 제목이 지우차별이었어요. 지우차별.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모두가 평등하기를 바라셨고 평등을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차별을 말씀하셨어요. 지우차별. 왜 그랬을까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신 모양. 우리 교도님들은 하루에 몇 단어를 사용하실까요?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하는 모든 말을 다 적어본다면 몇 단어나 될까요? 네, 물론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많이 하면 대개 여성들은 3만 단어, 남성은 2만 5천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은 여성들은 8천 단어, 남성은 6천 단어 쓴다고 해요. 근데 한번 적어 보신다면 6천 단어 못 쓰죠. 그보다 훨씬 적게 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아주 기초적인 소통을 하고 살려면은 24개 정도 단어를 쓰면은 할 수 있대요. 우리가 여행 가서 하는 거 있죠. How much? 이런 거. 그러면 한 24개 정도를 쓰면은 기본 소통은 된다고 합니다. 뭐 바디 랭귀지도 합쳐서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는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 교도님들은 원불교 교도가 아닌 사람보다 더 색다른 용어를 쓰고 있죠. 지우차별이라든지 지자본이라든지 이런 말 다른 사람들은 안 쓸 거예요. 쓰는 친구들 봤어요? 못 보셨죠? 그래서 원불교 교도들은 뇌를 계속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뇌는 실제로 젊을 때하고 똑같다고 해요. 똑같고 아주 어릴 때는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 수양버들이 봄에 가지가 많이 나가지고 그게 잎이 막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성하게 됐다가 아주 늙으면은 겨울에 앙상한 가지가 남듯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뇌가 처음에는 단순하다가 복잡해졌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그런데 그 줄어드는 것이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말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은 덜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제일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제일 많이 하죠. 아마 그 주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1번이 주부들이 하고 싶은 1번, 주부들 아니래도 그 여성들이 하고 싶은 1번이 세계 일주 이거더라고요. 여행을 제일 많이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반대로 하자면은 여행을 별로 못 해봤다는 뜻이죠. 못 해봐서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죠. 뭐 인천공항은 붐빈다고 하는데 붐빈다고 해도 옛날에 비하면 못 가는 형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뇌를 유연하게 만들려고 한다면은 익숙했던 것을 달리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익숙했던 거.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보면 각자 자기가 가는 길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다른 길로 갑니다. 자기가 익숙한 길로 가게 되죠. 잘 길들여진 길로 가게 됩니다. 김효신 장군이 이제 술집으로 가는 말의 목을 쳤는데 사실은 그 말은 주인이 맨날 그리 가니까 쭉 가는 거죠. 쭉 가는 거지. 그 말의 생각하고 관계없이 주인이 늘 가는 그 길로 말이 따라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제항공 시대에 전쟁이 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끝나기를 겨울에 끝난 거예요. 그럼 봄하고 겨울은 어때요? 굉장히 다르죠. 경치가 다르죠. 풀이 많이 났다가 풀이 없어지고 눈이 쌓이고 그러니까 요즘같이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까요? 그 가는 길을. 눈이 많이 쌓였어요. 길도 잘 안 보여요. 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산도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수타원님이 침을 뱉어버리는.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그 어떻게 했냐면 늙은 말을 풀어놓으면 말이 잘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늙은 말을 풀어놓았더니 길을 잘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노마지혜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방법도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계속 하던 대로 하게 되면은 익숙해진 대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했던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기 그런 것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그 늦게 어디 갔다가 늦게 12시 정도 돼서 운전을 하면서 휴게소에 들렀어요. 그랬는데 정말 낯선 풍경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 전에 휴게소는 사람이 많고 뭘 사 먹고 막 이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12시에는 차가 거의 없더라고요. 휴게소에 한 두세 대 있는데 다 불 꺼진 거고 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색다른, 말하자면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화장실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두렵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익숙한 것을 달리 생각해 보는 거하고,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라고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똑같은 것을, 예를 들면 이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다 다르게 말하죠. 이것을 뭐 회색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색깔, 이게 색이 이제 오묘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걸 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잔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르게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특히 뭐 정치라든지 이런 경우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가족 가운데 종교가 다를 경우도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잘 합쳐지지 않은 가정들도 들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기, 그것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느 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컴퓨터 게임으로 바둑을 해봤더니 제가 바둑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무 데나 놓으니까 이 컴퓨터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깜짝 놀란 거, 그런 거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바둑이 막 컴퓨터가 여기 놨다 저기 놨다 해보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본 수니까. 그렇죠. 제가 잘 놓아서가 아니라 너무 뜻밖의 바둑을 놓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것이 나왔나 하고, 아마 AI가 발전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을 다 해본 그 내용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점점 발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너무 빠르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실수를 할 때를 보니까, 언제 실수를 하냐고 저를 보면은 뭔가 급하게 판단했을 때 실수가 많았어요.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했을 때는 잘못 판단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뇌를 유연하게 해야 치매가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저도 나중에 혹시 치매가 걸릴까 봐 걱정이 돼서 이런 것을 좀 잘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부를 하게 해요. 오늘도 교화단위를 하니까 공부를 하시는 건데, 아유, 원불교 공부하자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워낙 공부를 하자고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안 한 공부를 다 늙어서 무슨 공부?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자꾸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훈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치매에 걸리지 않은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그 뇌를 새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긴다고 해요. 교당에 다닌 분들은 안 다닌 분보다 훨씬 그런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용을 하래요. 뇌도, 이 몸도 사용을 하면은 익숙해지잖아요. 운전을 제가 수술을 하고 한 2년 정도 운전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운전을 안 하니까 면허증이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는데 이제 다시 면허증을 다시 따가지고 해야 되는 형편이 됐는데,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안 하다가 2년 정도 안 하다가 하니까. 그랬는데 금방 익혀져요. 원래 하던 거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늘 몸은 길 들여져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길을 안 들여놨으면 잘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게 이렇게 들고 마시는 건 줄을 알기 때문에 마실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걸 뭐에 쓰는 거지 모른다면은 사용할 수가 없겠죠. 알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가 있고, 계속 사용을 하면 길이 잘 나게 되죠.
그래서 익숙해지는데 익숙한 것을 다시 해볼 수도 있지만은 익숙한 것은 세월이 지나도 금방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늘 훈련을 하고 일상수행의요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상 매일매일 열심히 수행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노력을 매일 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쌓이는 거죠. 쌓여서 점점 조금씩 나아지는 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으로서 뇌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이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대종사님께서 지자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자본이 할 때 이 지자는 지혜지자죠. 지혜지자. 그 알지자가 아니고 지혜지자입니다. 옛말에 삼인행에 필요하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은 그 중에 스승이 반드시 있다 그런 말처럼 그냥 3명이 안 모여도 2명이 모여도 내 스승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지자는 여러 분야에서 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지자이기도 하고 또 부지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화를 열심히 하는 분은 교화의 지자죠. 아마도 제가 우리 교당에서 교화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열심히 하는 어떤 분을 보니까 사람을 만날 때 꼭 교화를 염두에 두고 만나시더라고요. 그분을 뵈니까. 그래서 그분이 교화가 될 때까지 공을 들이시는 거예요.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하시는 걸 보니까 아, 그분은 교화의 지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이룸 카페 최서연 씨 같은 경우는 요새 빵을 배우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분이 구운 빵을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빵 만드는 데는 그분이 저보다 지자인 거죠. 또 바느질을 잘하는 분은 그 분야의 지자이고 요리를 잘하는 분은 그 분야의 지자이고 또 우리 교수님들도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은 그 분야의 지자이고 다 지자예요. 그러면 나는 직업도 없고 나는 다 늙었고 근데 나는 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까요?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분야든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분야가 반드시 있죠. 그 분야에서는 그분이 제일 지자인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뇌의 잠재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사용하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진급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종사님께서 지자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급이 되고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지혜라고 본다면은 이 지자본의를 통해서 판단이나 행동이나 그 중심이 되는 기준이 지자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에 있어서 나보다 더 아느니 아까 노래에서 들었죠. 나보다 더 아느니 모두 내 스승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나의 스승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 세상에 모두가 나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을 생각한다면은 내가 스승으로 잘 모신다면 스승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대종사님께 왔는데 제자한테 물어봅니다. 대종사님은 누구한테 배워갖고 깨달음을 얻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요, 대종사님은 자수자각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분이 가시고 나서 대종사님께서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음에 또 그렇게 묻거든 너희들의 스승은 나고 나의 스승은 너희들이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스승은 나고 나의 스승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스승 아닌 사람이 없고 또 제자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모든 분야에서 다 지자인 사람은 없고 한 분야라도 지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잘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불합리한 차별 제도가 많이 있었죠. 양반이라서 또 계급이 높아서 남자라서 여러 가지로 차별적인 제도가 많았기 때문에 잘 배우지 못했는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평등하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반상이나 적서나 노소나 남녀, 종족, 종교 등의 모든 차별이 없어지면 자연 지식 평등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지식은 눈이요, 눈. 이 눈은 하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지식은 눈이요, 수족, 이 손발, 힘이요, 영생의 등불이다. 영생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이고 수족이고 힘이고 영생의 등불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겠죠. 솔성요론 사조에서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하여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인들도 아랫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치하문이라고 하죠. 아랫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1장에 오늘도 모르는 것을 배워 알고 살았는가 배우지 않았는가 그것을 늘 대조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우리들은 지자본이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처지에 있든지 배울 것을 구할 때에는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끌릴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달성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하는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구하고 있죠? 이론상 소원문에 보면 제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것. 그래서 지자 본의를 잘 하려면은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상인 사람은 스승으로 알 것이요 이랬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자면 심신작용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그 사람이 스승인 거죠.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 성품과 마음의 원리를 잘 알아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 하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자비롭고 용서를 잘하고 보시리심이 강하고 은혜를 심고 그런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되는 거죠. 나보다 은혜를 베풀고도 상을 내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그분이 스승이 될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공하는 사람, 그분이 나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와 같이 되려고 배우는 사람이 바로 이 지자본의를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의 인격은 그 구분이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9,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벌이 꿀을 모으는 것과 같이 어떤 방면이든지 어떤 계급이든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몸을 굽혀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는 것이 큰 병이라고 보신 대종사님께서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스승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스승의 말씀에 스승의 인품에 따라서 배우고 살아야 되겠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마이크 소리가 좀 안 맞아요. 자꾸. 지식이 넓어지는 방법을 묻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곧 배우는 거다 그랬죠. 묻는 것이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물어야 되죠. 모를 때는 묻는 것이 흠이 아니고 흉이 아닌데 모르는 것을 잘 묻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묻지 않은 경우를 보자면은 나의 암한심이라든지 쓸데없는 자존심 그런 마음이 묻지 않고 배우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세 때 전시회를 했답니다. 그림 전시회를 했대요. 소리 잘 들리신가요? 네. 100세 때 전시회를 했는데 이분은 65세에 정년 퇴임을 하고 80세에 요양원에 있던 간호사가 요양원에 이제 계셨는데 간호사가 붓을 줘가지고 한번 그려보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100세에 그림 전시회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100세 된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100세에 전시회를 무슨 전시회를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100세에 무슨 전시회를 하실 수 있을까요? 사경 노트 전시회 같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세에. 그죠?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림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교당의 LG 하우시스의 사장을 지낸 교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제가 있을 때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원래 이제 화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림을 그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봤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려가지고 뭐 몇 번 보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좋아요, 그림이. 그래서 그때 법인절에 사경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왼쪽에는 이제 법문을 놓고 거기에 법문에 맞는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했더니 그림을 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사경 노트를 만들어 갖고 1000권을 만들어서 나눠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또 이제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런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그림이라고는 배워본 적이 없고 뭐 어릴 때도 미술학원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냥 해본 거예요. 해본 거. 그랬더니 됐어요. 늦게 시작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완전 다른 분야. 예를 들면은 내가 평생 안 해봤지만은 새롭게 시작하는 무엇을 해보면은 이 뇌가 새롭게 디자인이 되고 정말 새로운 인생이 또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뇌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성공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교도님들께서 연세가 들어서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나는 새롭게 할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전혀 엉뚱한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연세 드신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걸 해보고 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에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이 많다면 배울 것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울 것을 잘 배운다면은 자연히 지식이 더 골라질 것이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우 차별을 하라 그 말은 지식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잘 배워서 모르는 것을 잘 배워서 나의 실력을 높이라 내가 스스로 진급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으로 암한심을 갖고 있거나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배우지를 않는다면 진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모르는 것을 저 사람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잘 배운다면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고, 여기 성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을 갖춘 곳에 참 전진이 있고 지식을 갖춘 곳에 큰 발전이 올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지식 평등으로 이런 세계를 만들자 이렇게 하신 것, 우리가 잘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려서 더 진급하는, 나날이 진급하는 교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진급 속에 치매도 안 걸리고 뇌도 새롭게 디자인되는 좀 더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난 그런 세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법인절이 곧 다가옵니다. 대종사님께서 구인 선지님들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늘 뜻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법인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조금 더 잘 배우는 사람으로서 세상도 진급을 시키고 나 자신도 진급이 되는 그런 참으로 즐겁고 재미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